자, 이제 임대차 계약표 보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임차인을 선정하면, 정해져 있는, 정해진, 또 정해져 있는 그 임대료를 가지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다음 사항을 포함시킨다. 이것도 체크를 좀 해주세요. 또, 굵은 채 있죠? 세 번째 보시면 임대 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또 계약서에 씁니다. 그다음에 또 민간 임대일 때 특히 장기 일반일 때 보시면 이 사람들이 앞에 뭐 담보권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보증금보다 선순위 담보권도 요것도 계약서에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 등 관계도 이제 계약서에 써야 된다 보시고요. 또 7번 보시면은요. 임대 업무 기간 10년이지만 보통은 2년마다 계속 계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임대 업무 기간은 10년이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은 보통 2년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한번 설정할 때마다 이제 첫 번째는 10년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8년 남았다. 또는요. 세 번째는 이제 6년 이렇게 같이 남은 기간도 계약서에 쓰게 됩니다. 계약서는 그 점에서 몇 번 쓴다 보면 됩니다. 한 번 쓰고 땡이 아니고 한 4번, 3번 뭐 5번 씁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임대의 양도 가능 시기. 양도라는 것은요, 당신한테 집을 팔겠다라고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10년 거주하면 집을 판다. 바로 여기죠. 그리고 민간 임대에 입주하시면 보통 8년 거주하고 8년 자기 집처럼 이제 살아보고 나서 집을 산다라는 의미가 이거죠. 양도하는 시기, 양도 방법 등을 이제 그 내용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도 하겠죠. 설명을 한다. 설명할 때 딴 것 말고요. 또 6번, 7번, 8번에 보시는데 선순위 담보권이나 지방세 체납 사실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과 납세 증명서를 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업무기간 또 남은 기간 이제 세 번째 계약이니까 이제 뭐 2년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남은 기간도 설명하고 청약도 제한된다. 1년에 5%씩 제한된다. 이것을 또 다 쓰게 됩니다. 자, 계약을 맺고 나서 또 임대차 계약을 또 신고를 해요. 이거 잘 들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 3개월 안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더라라고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신고할 때 신고서의 내용도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있죠. 이 계약서는 첨부합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써야 됩니다. 첨부하는데 신고 내용도 있어요. 있는데 이 3번 사항과 4번 사항을 잘 보십시오. 자, 민간 임대주택일 때 특히 소유권 취득 주로 매입할 때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 현황을 민간 매입일 때 이것도 신고서에 씁니다. 그래서 이 집의 선순위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들은요 어디입니까? 표준 계약서에 담겨놓은 사항이지만 이 대출받은 대출 금액 딱 되면 신고서에 따로 적어라 이 말입니다. 또 준주택일 때 보시면 임차인 현황, 오피스텔이라든지 또 모텔 등을 개조한 주택일 때 이 임차인 현황을 또 같이 신고서에 쓰는데 준주택일 때 그렇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밑에 2번 보시면 조정 공고 딱 되어 있죠. 이건 사후 3개월 내에 최초 또는 변경 다 사후 3개월 내에 시고입니다. 하지만 100세대 이상 큰 규모의 큰 기업형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변경하죠. 갑질을 말합니다. 갑질행위 말이에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이 변경 예정의 1개월 전까지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딱 내용을 보니까 임대료 정액 기준 0.5%인데 이거 초과했죠. 그러면 조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일 내에 재신고를 해야 돼. 재신고 또 변경을 안 하죠. 그러면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해서 사업을 못하게 막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더 보시고요. 자, 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라고 말뜻입니다. 우리가 임대 업무기간 10년 한 번 계약하고 땡이냐? 아니랬습니다. 계속 2년마다 갱신해 갑니다. 갱신해 갈 때마다 계속 임차인 상황을 봅니다. 계속 살펴봐요. 보니까 이를 어떨 때는 임대사업자가 다음에 해당이 딱 되어지면 계약 갱신의 거절 또 계약 기한 또 2년 안 채워도 중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 딴 거는 필요 없고 2번 보시면 임대사업자 측에 책임이 없어 입주 개시일이 딱 되었습니다. 3개월 되어도 입주를 안 하시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만 띈다 보면 됩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 3번 상 보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아닙니다. 연속자 붙는 임체죠. 그래서 1월달, 2월달 내고 3월달 안 내, 4월달, 5월달 내고 6월달 안 내, 7월달, 8월달 내고 9월달 안 내, 10월달, 10일 내고 11월달 안 내. 이렇게 계속 연속만 안 걸리면요, 3번, 3번, 4번, 5번이게 안 내어도 해지를 못한다랍니다. 보통 임대차일 때는요, 2기에 연속해서 임대료 납부 안 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진 민간 임대는요, 3번 연속 안 걸리면 해지 못한다. 10년까지 계속 안고 가야 된다.
임대 이 보증금에서 까이겠죠. 까이겠지만 계속 안고 가야 됩니다. 해지 못한다. 연속되어 붙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6번 보시면 민간 임대일 때는 임차인이 집이 많든 작든 관계없어. 집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소득이 많든 없든. 근데 공공지원 민간 임대의 임차인들은요. 소득 수준 또 자산 수준을 다 봅니다. 그래서 그 소득 수준이 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를 초과한다. 그러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말이고요. 또 공공지원 민간 임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집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중간 집을 샀다. 집이 생겼다. 그러면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집이 생겨도 계속 그 임대에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 본인이 일부 산 것이 아니고 상속이나 판결, 혼인 때문에 집이 생겼네. 이런 경우도 일단은요. 팔고 나가야 돼. 하지만은요. 일정 시간 줍니다. 6개월 딱 줍니다. 6개월 안에 집을 팔면 돼. 또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죠. 그 사유 소명하면 계속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집 팔아야 된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은요, 혼인 등 사유로 세대원 한 명이 또 집이 딱 생겼네. 이때는요, 집이 생긴 그 세대원, 아들내라든지 또는 그분들 빨리 전출 신고하면 이제 14일 안에 세대 전출 신고해서 세대 분가를 시면 된다. 분리하면 된다. 랍니다. 자, 또 지금 보시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좋은 장소는 100% 차입니다. 근데 좀 안 좋아, 위치가 좀 안 좋아. 그럼 빈 방이 많습니다. 이런 빈 집에 갈 때는요, 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임차인이 딱 되어서 그 집에 살고 있으면 이때는요, 이제 집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빈 임대가 많이 비어 있는 그런 지방에 있는 그런 임대는요, 집이 있어도 임차인이 되어서 1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시고요. 오른편에 딱 보시면은요, 반대로 임차인 또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가보니까, 집이, 벽이, 꺼이고, 비만 오면 물이 새네요.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중대하자 환경 안 좋은 것은요, 임차인 본인 판단 못 합니다. 시군구청장이 확인할 정도, 인정할 정도의 중대하자이다. 하면 중간에 계약 끊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아니, 입주 시점이 되었는데, 임대사업자 쪽 책임 때문에 3개월 전에 입주를 못하고 있어. 계약 해지하고 이제, 배액 배상받고 나올 수 있다. 이 말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왼편에 보시면 준주택일 때 보시면 우리가 뭡니까? 오피스텔 또는요 모텔을 바꾼 이런 식의 어떤 준택인데 요거를 계속 임대로 써야 돼. 또 임차인 거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주거용도 외로 업무시설 용도나 사무실 이렇게 쓰면 바로 철토보도 받고 계약도 해집니다. 요미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 임대도 관리를 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단지가 주목하면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 밑에 관리 업무적으로 관리 주체를 세워서 관리해야 되는 이제 임대사업자가 관리 주체가 되고 소장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보면 300세대 이상 되는 임대단지이거나 또 150+, 승강기이거나 150+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일 때는요, 업무적으로 위탁 관리하거나 자체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자체 관리할 때 임대사업자가 관리합니다. 할 때는 관리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인가받아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래에 보시면요, 역세권 청년 주택 해가지고 아주 호화롭게 잘 지은 곳이 있습니다. 각 서울시에 보시면 중간권에 많이 있는데 전부 다 롯데건설이라든지 그들이 임대사업자가 됩니다. 그들이 임대사업자가 되어서 관리 주체가 되어서 소장을 배치해서 관리합니다.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공동관리죠. 임대사업자가 같은 시와군 하면요 모든 시군 다 포함합니다. 서울시 전체를 다 통틀어서 말합니다. 요 동일한 시와군에서 인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단지일 때는요, 같이 공동관리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별로 임차인 대표회의에 서면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는요, 인가상이 아니고 인증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한 개 단지로 관리해서 인력과 장비를 갖추면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상이죠. 우리 분양주택은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이죠. 이쪽 임대표는 둘 다 민간 공공 둘 다 특별 수선 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요것도 이제 이건 소유자가 내야 돼요. 소유자.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적립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특별수선 충당금. 그래서 관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되죠. 300, 150, 150. 일대 보시면은요 장기 수선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제출도 하고 계속 갖춰둡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장기 수선 계약. 즉 관리 대상 임대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 충당금은 직접 본인이 적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주택은 소유자, 이쪽은 임대사업자가 적립을 합니다. 시기는 똑같아요. 1년 날, 달, 매달. 그래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1년 날, 달, 매달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충금과 특수금 다 1년 날, 달, 매달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율이 우리 장기순 충당금은요 관리규약에 정합니다. 관리규약. 하지만 이건 법에 딱 나와 있죠. 그래서 건축비의 10,000분의 1 요율로 매달 적립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또 네 번째 임계했죠. 나중에 임대사업자가 10년 딱 채우고 집을 양도 팔았습니다. 그러면 양도되고 난 다음에 최초로 구성되는 그 양도받은 소유자가 되어진 거기서 만든 즉이 입주자 대표회한테 인계를 해야 된다. 보시고요. 또 예치편입니다. 예치해야 됩니다. 근데 예치 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군구도 또 예치했다가 이 사업자 자기가 돈을 빼먹을 수 있어. 이거 막기 위해서 해당 시군구청장과 공동 명의로 예치해서 관리한다. 그러니까 공동명의권자인 시군구청과 협의해서 금액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부분 딱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6번 보시면 임차인 대표회의. 이럴 때 줍니다. 입주자가 아니고 임차인 대표회의입니다. 20세대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른편에 보시면 임차인 대표의 업무적 구성 또 대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300세대 이상, 150 이상의 승강기, 150 이상의 중앙지역 난방 방식일 때는 업무적으로 임차인 대표의 구성하라. 업무를 딱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통지편이죠. 이 구성을 위해서 임차인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하죠. 그럼 30일 내에 구성하세요. 통지를 딱 해줍니다. 그 임대사업자가 사업자 통지 안 하죠. 시군구청이 대신 통지를 해줄 수 있다. 라는 부분도 딱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인데 그러면 임차인 대표의 구성은 누구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 중에서 선출을 합니다. 하고 그들 이분 보시면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감사가 있죠. 따로 이사는 없다. 특징이 있습니다. 한 명씩입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만 딱 보시면 되겠고요. 또 마지막 보칙과 벌칙을 딱 보시면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스라 이렇게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구성을 다 합니다. 항상 시군구청에서는 위원회 딱 주면 다 대부분 다 전부 다 10명 이내로 구성을 딱 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이때 보시면은요, 위원장은 해당 지방장인데, 주택관리사로서 이제 관련 경력 3년 이상이신 분이 여기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장 경력이 필요 없고, 관리사로서 기타 경력자를 다 포함해서 3년 이상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보시면 되겠고, 이 조정안에 서로 합의를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수락하면 합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 합의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리라는 표현도 시험에 몇 번씩 나왔었죠. 자, 어떡할 때는요, 여기 임대사업자한테 조금 과징금 형태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장관이 하는데 기금을 되게 보통 빌려와서 건설을 합니다. 하면 기금액 이자가 또 2%, 3% 절인데 1% 더 올리면 금액이 크겠죠. 가산금리 부과하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 임대사업자가 다 보증에 가입해야 돼. 그런데 보증 가입을 하지 않거나 보증 수료 이걸 납부하지 않는다. 이게 딱 걸리면 가산금리 1%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선 충당금의 적립 업무가 있습니다. 6개월 제도 적립 안 합니다. 그럼 1천만 과태료 부과거든요. 과태료 받고도 계속 6개월 되어도 이 사람들이 적립 안 해. 그러면요, 이제 이때부터 과징금, 가산금리 1% 올리겠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딴 거는 이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딱 체크하시고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끝을 내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법을 또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